중앙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했습니다. 시민 1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한 뒤 박 전 단장의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팔강모 사나이 법원으로 향하는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 앞에서 출입이 제지됐습니다. 법원 측은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현장에 찾아온 가운데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 전 단장은 강제 구인되기 전 이 사안의 본질은 최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그럼 국방부 취재하는 홍익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조금 전 법원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일찍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와 의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영장 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어진 오후 1시 반쯤 열렸고요. 네. 영장 심사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워낙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었어서 네. 밤늦게까지 법원이 고심할 거란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다소 신속하게 군사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한편에선 수사 자료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렇습니다. 또 방송 출연까지 했었는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네. 군 검찰은 또 영장에 박 대령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일단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박 대령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군 검찰이 수사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박 대령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이걸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말씀처럼 일단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일체 개입한 적 없다면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면요. 군 내부에서도 수사 외압을 감지하고 우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이건 다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본 떠놓고 다 좀 보관을 숨겨놓고 하나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자료를 다시 가져갔고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끝에 결국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한 외압 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 대령의 이번 항명 사건과 더불어서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박 대령 측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경과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장에 적힌 첫 번째 혐의는 항명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받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에서 군 검찰은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만남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었는데 항명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엔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대중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친 겁니다. 또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장 마지막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군 검찰은 또 법령에 대한 무지가 당연하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주장.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박 대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은 내일 오전 실질심사를 열고 박 대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